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챕터 5 두 번째 부분 딥러닝 for 컴퓨터 비전 부분을 진행할 텐데요.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사실 이게 컴퓨터 비전 부분이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트랜스퍼 러닝 관해 가지고 그 주피터 노트북 예제를 책에서 제공된 거랑 그 다음에 그 텐서플로우 그 텐서플로우 웹사이트에 있는 것도 조금 간략히 알아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진행해보고, 다음 주쯤에 그 컴퓨터 비전 부분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텍스트 분석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챕터 5 두 번째 부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 챕터 5.3에서는 using a pre-trained convnet이라고 해서 기존에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트레인드된 pre-trained 네트워크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 공부해 볼 거고요. 그래서 먼저 pre-trained 네트워크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은 is a pre-trained network is a saved network that was previously trained on a large dataset 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미지넷 컴피티션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미지넷 데이터 컴피티션이 1000개 정도의 라벨이 있고요. 1000개 정도의 클래스 라벨 정보가 있고 데이터 개수는 1000만 개가 넘어요. 데이터 개수가 1000만 개가 넘는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한 데이터 속에서 이 머신러닝 모형이 트레인된 게 이미 있다면은 그 이미 잘 트레인드된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개랑 고양이를 클래시파이하는 모형을 만들고 싶다. 예, 개랑 고양이를 클래시파이하는 모형을 만들고 싶은데 저희는 이렇게 천만 장씩 못 수집하죠. 그래서 개 그림 100장, 고양이 그림 100장 했는데 기존에 이렇게 잘 트레인된 네트워크를 이 지식을 여기에 가져와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티베이션이 lots of data, time, resources needed to train and tune a neural network from scratch. 그래서 그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인할 때는 되게 많은 데이터와 시간과 리소스가 필요한 하다. 근데 cheaper, faster way of adapting a neural network by exploiting their generalization properties.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잘 학습해 놓은 그런 게 있으면은 이런 걸 비슷한 문제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해결하고자 해서 그 트랜스퍼 러닝 이런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그 트레이닝 방법을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기존에 잘 트레인된 모형이 이렇게 있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뉴럴 네트워크 모형이 있고 이게 만약에 이미지넷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하면은 1000개의 클래스 레이블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클래시파이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잘 되는 그런 모형들이 여러 개 적합돼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런 게 모형이 적합돼 있고 근데 저희는 어, 개랑 고양이, cats and dogs를 클래시파이 하는 그런 모형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if we have small amount of data,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아이디어는 기존에 트레이닝된 네트워크들이 피처 익스트랙션을 해주잖아요. 기존에 트레이닝된 이런 네트워크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그림들을 잘 판별할 수 있는 피처들을 뽑아줘가지고 여기 요 마지막 레이어에 가서는 이 피처들을 잘 판별해주는 그런 피처들이 뽑혔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기존의 요 이미지 천장의 이미지에 대해서 어그 그 되게 잘 작동하는 모형을 여기 프리즈드 네트워크로 이렇게 그 돌려가지고 피처 익스트랙션 하는 그런 그 모형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해주면 그 다음 단계에서 여기서 그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개 그림 100장, 고양이 그림 100장 있다고 하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음,
마지막 단계의 클래시파이어 레이어 정도만 학습을 시켜가지고 판별을 해주는 약간 그런 종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셋이 조금밖에 없다면 한 이 정도로 해주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도 어느 정도 많은 수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좀 더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 프리즈 네트워크 부분을 조금 더 줄여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는 여기까지 프리즈 시키고 트레이닝 했다면은 몇 단계 그 뒤로 간 다음에 요 뒤에 부분을 트레이너블 네트워크로 지정해서 트레인 한 다음에 고양이랑 개 클래시파이어를 적합시키는 약간 이런 종류의 전략들이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앞으로 실습 예제에서는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공부할 거예요. 이 슬라이드는 책에 나와 있는 피처 익스트랙션 슬라이드예요. 사실 앞에 거랑 앞에 거랑 비슷한데요. 이 그림보다 앞에 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가지고 앞에 걸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요걸 넣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거에서 처음에 그 프리트레인드 모형이 요거예요. 앞에 거에서 프리트레인드 모형이 이 그림에서는 요거고요. 요게 예를 들어 이미지넷 데이터에서 잘 되는 그런 모형이었다고 치면은 여기서 트레인드 클래시파이어 부분 네트워크를 없앤 다음에 컨볼루셔널 베이스 부분만 가져와 가지고 붙여서 프로즌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레이어를 그 뉴 클래시파이어로 해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 요 부분을 트레인 시키자. 약간 요런 거죠. 요런 게 전략이고요. 그래서 한번 뭐라고 써놨었는지 읽어보면 the first part is called the convolutional base of the model. 그래서 여기 convolutional base 그러니까 CNN 모형에서 요 convolutional base 부분만 사용해가지고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을 정의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Convolutional base are likely to be more generic and more reusable. 그래서 이쪽 부분이 그 트랜스퍼 러닝 하기에 좋다는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representations learned by the classifier will be specific to data on which the model was trained. 그리고 요 trained 된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은 보통은 specific to data 데이터 스페시픽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보통 CNN 쪽 계열 모형을 트랜스퍼 러닝으로 할 때는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 부분 보통 많이 남기고요. 그 뒤에 플래튼 시킨 그 이후의 레이어들을 지운 다음에 다시 좀 새롭게 정의해가지고 트레인 시키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이미지 천장의 이미지를 클래시파이 하는 그 네트워크를 여기서 트레인 시키다 보면은 아무래도 여기 요 부분에서 이미지들을 잘 분별하는 그런 피처들을 잘 찾아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피처들을 찾아내게 되니까 그 피처들만 가지고 새롭게 그 트랜스퍼 러닝 해가지고 모형을 트레이닝 하는 게 뭐 효율적이다 약간 그런 소리예요. 네, 지금까지 일단 그 대략적인 트랜스퍼 러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런 종류의 트랜스퍼 러닝을 직접 사용해 보고 싶다고 하면은 실제로 대용량 데이터에서 트레이닝된 딥러닝 모형들이 있어야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케라스에서 제공해 주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케라스에서는 exception, inception v3, resnet 50, VGG16, VGG19, 모바일넷 등등의 그 여러 가지 네트워크 모형들이 이미지넷 1000만 장 이상의 이미지에 대해서 1000개의 클래시피케이션, 1000개 그 라벨의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학습된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들을 사용하기 쉽게끔 올려놨고요. 그래서 음, 그 케라스에서 이런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를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트랜스퍼 러닝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케라스 외에도
요즘 시대에는 텐서플로우의 텐서플로우 허브라고 해가지고 여기 살짝 보시면 이미지, 텍스트, 비디오 등등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즘 시대 데이터도 크고 머신러닝 문제들도 많으니까 그 대용량의 데이터에서 뭐 잘 알려진 좋은 방법들이 트레인된 게 있으면은 여기 텐서플로우 허브 통해서 공개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논문을 읽었는데 그 논문에 구현된 좋은 방법들이 텐서플로우 허브 통해서 공개가 돼 있다 하면은 그 논문의 방법들을 텐서플로우 허브 통해서 따와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맞게 좀 더 스페시픽하게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진행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텐서플로우 허브를 사용하는 방법도 그 이 텐서플로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튜토리얼을 통해서 간략하게 그 차후에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재에 있는 것들을 따라가 보면은 케라스에 있는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돼요. 여기서 사실 텐서플로우 2.x 버전에서는 tensorflow.keras.applications로 해야 되고요. 지금 요 코드처럼 텐서플로우 1.x 버전에서는 케라스가 텐서플로우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케라스 이렇게 따로 불러줘야 돼요. from keras.applications에서 import vgg16 해가지고 이렇게 vgg16 모형을 불러오는데 여기서 그 옵션들이 좀 있어요. weight는 이미지넷 weight를 그대로 갖고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put shape는 지금 내가 그 판별하고자 하는 그림이 아까 지난주에 예제를 들었던 개 고양이 클래시파이하는 문제에서는 150, 150이었잖아요. 그래서 input shape를 150, 150으로 쓰겠다. 그 다음에 include tab을 false로 해주는 게 뭐냐면 이게 딱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딱 적합시키는데 요 마지막 부분을 그냥 빼주는 거예요. include tab false로 해가지고 마지막 부분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어차피 지우고 새로 저희가 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false로 해놓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다음은 피처 익스트랙션을 해가지고 그 요 피처를 집어넣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할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지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에 넣어가지고 여기 컨볼루션 레이어가 된 애를 플래튼 시켜서 여기에서 그 모형을 적합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 요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를 적용시켜 가지고 요 부분에서 피처를 뽑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의 피처를 뽑아 가지고 얘로 클래시파이어를 적합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코드로 더 썼었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얘는 이 부분은 그냥 선언해 준 그 OS numpy 불러왔고 그 다음에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 클래스 불러왔고 베이스 트레인 발리데이션 디렉토리 정의를 해줬고 일단 데이터 제너레이터에서는 일단 255 나눠가지고 인풋 데이터가 0에서 1 사이로 나오게끔 표준화 시켜줬고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20으로 정의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extract features라는 그 함수를 정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디렉토리를 집어넣고 샘플 카운트를 집어넣으면은 요 샘플 카운트 예를 들어 샘플 카운트가 여기서 보면은 2000이다. 여기서 1000이다. 이러면은 샘플 수가 2000개 2000개의 샘플만큼 데이터를 프로세스해서 그 트레인 피처랑 트레인 라벨 여기에 들고 오는 그런 함수를 짜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먼저 모두 0으로 채워가지고 내가 어떤 걸 가져올 건지를 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라벨도 샘플 카운트 개수만큼 라벨을 갖고 올 거다. 미리 공간을 이렇게 선언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에서 flow from directory 해가지고 배치 사이즈만큼씩 20개씩 제너레이터에서 매번 next batch 하면서 샘플들을 가져오게 할 거고 그 다음에 i는 0부터 for i는 0부터 해서 이제 그 제너레이터에 넣어가지고 샘플들을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 배치랑 라벨스 배치 해가지고 제너레이터를 돌려서 인풋 배치랑 라벨스 배치를 그 20장씩 가져오고요.
그래서 20장 가져온 인풋스 배치 인풋을 컨브 베이스, 저희 컨브 베이스가 아까 VGG16이었나? 그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고요. 거기에 인풋 배치를 넣었을 때 프리딕트 하면은 그 기존의 VGG16 네트워크 해가지고 요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 컨볼루션 레이어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 피처 익스트랙션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여기 피처 배치에 저장이 되고요. 그러면 이 피처 배치를 저희가 마련해둔 요 피처 공간에 어, 넣는 거죠. 이렇게 넣어주고 일단 첫 20개 넣고 i가 0일 때는 처음 0부터 20 해서 처음 20호에 들어가고 i가 그 다음번에 하나 올라가면은 21번부터 40번까지 집어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피처도 넣어주고 그리고 라벨도 차근차근 20개씩 라벨 정보를 넣어주고 해서 계속 돌다가 만약에 이 샘플 카운트보다 i 곱하기 배치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은 브레이크 해가지고 그 피처를 내뱉게 되면은 결국 요 지금 그 2000개 그러니까 요 20 곱하기 100이 2000이 되도록 이렇게 배수 관계에 있으면은 2000개가 요 피처즈에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트레인 피처, 트레인 라벨 해가지고 트레인 디렉토리 2000 하면은 요 2000개의 피처가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발리데이션 데이터도 발리데이션 피처랑 발리데이션 라벨 하면은 1000개가 발리데이션 셋에 정리가 될 거고 요 테스트 셋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모델링 부분인데요. 일단 피처를 뽑아왔어요. 이게 원래는 이미지였는데 이미지에다가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를 돌려가지고 여기서 갖고 온 피처를 갖고 왔으니까 이 피처로 어떻게 모델링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건데 이 피처가 그러면 결국 디멘션이 이 정도 디멘션이어가지고 이 디멘션을 넣고 그 다음에 드롭아웃 레이어 추가한 다음에 네, 댄스 레이어 256짜리 추가하고 드랍아웃 레이어 거기다 넣고 그 다음에 댄스 레이어 1 달아서 개인지 고양인지 클래시파이 해주는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컴파일 해주면은 결국 요 모형 같은 경우에는 피처 익스트랙션은 이미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온 거고요. 이 피처를 집어넣어가지고 레이어 2개짜리 모형을 돌리게 되는 거죠. 레이어 그 댄스 레이어 256 하나,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댄스 레이어 하나, 요거 하나 해서 네, 이런 네트워크 구조로 돌리면 트랜스퍼 러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트레이닝이 완료되고 나면은 그 히스토리를 플롯해 주고 싶을 텐데, 네, 히스토리에 accuracy랑 로스랑 validation accuracy, validation loss를 가져와 가지고 지금 요 코드처럼 플롯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예제 주피터 노트북 직접 돌리는 거를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주피터 노트북 책에서 제공되는 주피터 노트북 예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여기 using pre-trained convnet 해가지고 책에서 나온 내용 대부분 좀 설명이 돼 있고요. We will use the VGG16 architecture를 사용해가지고 여기서 트랜스퍼 러닝을 제공을 할 건데 케라스에서는 VGG 외에도 레즈넷, 인셉션, 레즈넷, 엑셉션, 모바일넷 등등이 제공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 슬라이드에서는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그 피처 익스트랙션 앤 파인 튜닝 이런 기법들을 알아볼 거라고 해요.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엔 이렇게 컨볼루셔널 베이스를 통해서 피처 익스트랙션 한 다음에 뉴 클래시파이어를 달아서 프리딕션 해주는 그런 구조고요.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엔 이 프로즌 부분을 끝부분을 조금 더 풀어가지고 그쪽까지 트레이닝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이 파인 튜닝이 되겠죠. 그리고 케라스에서 제공해주는 그 트레이닝 가능한 게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었네요. 요런 애들 exception, inception, v3, resnet, vgg 16, 19, mobilenet 이런 애들이 keras.applications에서 제공이 되고 있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TensorFlow 허브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일단은 TensorFlow keras.applications 여기서 VGG16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컨브 베이스를 VGG16으로 정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VGG16에서는 weight, include top, input shape 통해서 좀 선언을 해줬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궁금하면은 스텝 탭 눌러서 이렇게 조금 여기는 다큐멘테이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이거 같은 경우엔 케라스 VGG16으로 구글에서 검색하면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거를 통해서 알아보는 게 좋고요. 일단 중요한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 여기 설명이 돼 있죠. weight는 initiate the model from which weight인데 여기선 이미지넷에서 트레인된 weight를 사용하겠다는 거고 include tab은 which refers to including or not the densely connected classifier on top of the network. 그러니까 convolutional network 다음에 dense network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dense network들을 떼낼지 아니면은 붙여놓을지 그거를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엔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학습된 것만 필요하니까 include 탑을 false로 해주면 되고 그리고 input shape 같은 경우엔 더그 이미지 클래시파이어 요거 할 때 저희가 150, 150으로 맞춰서 사용했기 때문에 input shape는 150, 150, 3 이렇게 선언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래서 컨볼루셔널 베이스 서머리를 한번 봐주면은 VGG16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딱 플롯이 되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VGG16 같은 경우에 그래서 컨볼루셔널 레이어 마지막까지 했으니까 4,512의 차원이 있는데 저희는 이 피처를 플래튼 시킨 다음에 덴스 레이어 그 부분을 트레이닝 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네, 나중에 이걸 그 플래튼 시켜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 책에서 하는 거는 그런 걸 플래튼 시켜줘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게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걸 불러주고 데이터를 읽어주고 이게 사실 데이터 요거 읽는 부분이 요 딥러닝 with 파이썬 여기 그 제공되는 코드에서 하는 거랑 조금 바꿨어요. 여기서는 요 catch and dog small 요거를 캐글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썼었는데 저는 그 구글에서도 요 똑같은 데이터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데이터로 바꿨는데 조금 다른 모양이에요. 이게 결과가 요 예제랑 저희 결과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구글에 있는 네, 구글 API에서 있는 cat and dog 데이터셋을 받았고요. 사실 거기에는 테스트 데이터셋이 없고 트레인 셋이랑 발리데이션 셋만 있어요. 여기 원래 예제 보면은 트레인 셋, 발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이 다 있는데 여기 셋은 트레인 셋, 발리데이션 셋만 그밖에 없었고 근데 사실 요 두 개만 있어도 사실 트랜스퍼 러닝 학습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정의를 해줬고 그다음에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 해가지고 255로 일단 나눠가지고 표준화만 해줬고요. 배치 사이즈는 20으로 지정해서 요거 아까 피처 익스트랙션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 코드를 진행하면은 train features, validation features 여기에서 여기 보면 conv base predict를 통해서 아까 지정된 convolutional 네트워크 부분을 피처를 넣어가지고 돌린 다음에 그 결과가 features 배치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features batch shape 한번 해보면은 PTUR 요게 함수 안에서 정의된 거니까 요거 할 수 없고 train underbar feature
train underbar feature 점 shape 해서 죄송해요. 네, 그렇죠. 요거 train underbar features 여기에서 2000개를 정의를 해줬으니까 2000, 4, 4, 512 이렇게 해서 피처를 뽑아주게 되고요. 요 4, 4, 512가 요 아까 그 컨브넷 요거 다 돌린 요 4, 4, 512 요 마지막 레이어의 피처를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구성할 거고요. 그래서 네, 요거는 기존에 있었던 코드고, 네. 그리고 얘를 넣기 전에 지금 4, 4, 512 요거 피처를 플래튼 시켜가지고, 차원수를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요 코드를 돌리기 전에는 train features.shape 하면은, 2000, 4, 4, 512가 되는데, 요 코드를 돌리고 나면은, 네, 이렇게 요 부분을 플래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플래튼 시켜줬고, 요 플래튼 시킨 거를 모형의 인풋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케라스 모델을 정의를 할 때 인풋 디멘션이 그 4 곱하기 4 곱하기 510이잖아요. 이렇게 플래튼 시킨 피처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레이어 2개 정도 넣어가지고 모델을 트레이닝 해주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네, 되게 트랜스포 러닝인데 이게 상당히 속도가 빠르게 학습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해 가지고 학습을 시켜주면 성능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오버피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트레이닝 셋은 이렇게 학습이 되고 있고 발리데이션은 85% 정도에서 좀 멈춰 있고 네,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다음 부분은 예,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기존에 앞에 설명드렸었던 코드는, 케라스 좀 초기에,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에 대해서 잘 못할 때 이렇게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코드들이었고요. 요즘에는 이런 종류로 코딩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아규멘테이션까지 같이 적용시키고 싶은 경우거나 아니면 그리고 애초에 이게 좀 더 편해서 앞에 거 코드를 사실 쓸 필요 없이 지금 여기서부터 공부하는 코드들로 써도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모델을 정의를 할 때 모델.점 시퀀셜을 한 다음에 이 모델에 컨브 베이스 레이어를 그대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컨브 베이스를 그대로 붙여버린 다음에 플래튼 시켜가지고 댄스 레이어 달고 그 다음에 달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이렇게 달면은 여기 요 부분까지 트레이닝을 할 거 아니에요. 요 콤브 베이스 부분을 모형이 트레이닝을 할 텐데 요 트레이닝 하는 부분을 요 부분을 트레이닝 하지 않도록 프리즈 시켜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케라스에서 그냥 conv 언더바 베이스 점 트레이너블을 false로 선언을 해주면은 아까 거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거에서는 모델을 선언할 때 요 컨브 베이스 애드 해주는 부분을 빼버리고 요 부분을 피처 익스트랙터를 해가지고 인풋 데이터를 컨브 베이스에 돌려가지고 나오는 그 피처를 미리 데이터로 저장을 한 다음에 걔를 모형에 피딩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인풋 피처 그대로 그림을 넣어주되 컨브 베이스 요거를 모델 시퀀셜을 할 때 거기에 모델에다가 이렇게 더해주고 그 다음에 요 컨브 베이스 이후에 나오는 레이어들 정리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트레이닝 할 때는 이 컨브 베이스 부분은 트레이닝 하지 말라고 트레이너블을 false로 이렇게 선언해 주기만 되면은 아까 복잡한 코드들 아까 피처 익스트랙션 펑션 디파인 하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쓰실 때 그냥 이렇게 공부해서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고요.
데이터 제너레이터에서 여기 데이터 아규멘테이션까지 고려했으니까 이번엔 데이터 제너레이터에서 리스케일을 250으로 나눠가지고 0에서 1로 맞춰주고 다른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용해가지고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옵션들을 달아줬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제너레이터, 네. 테스트 제너레이터, 발리데이션 제너레이터에서 제너레이터들을 그 다 선언해 줬어요. 그 목적에 맞게끔. 그 다음에 컴파일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에서 모델.fit 제너레이터 해가지고 에폭은 30개씩, 스텝은 100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켜줬어요. 네, 그럼 아까 다시 예제 그 노트북으로 와가지고 이후의 과정들을 진행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 그 기존에서는 요 컨브넷을 네트워크에 달지 않았어요. 기존에 여기 앞에 예제에서는 컨브넷을 네트워크에 달지 않고 요 피처 익스트랙션 함수를 적용한 다음에 여기서 컨브넷을 돌려가지고 요 피처를 집어넣어주는 형태로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요 피처 익스트랙션 함수도 새로 짜야 되고 조금 귀찮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요즘에는 저런 거 저렇게 안 하고요.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해요. 요즘에는 여기서 알려드리는 대로 형식으로 많이 하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케라스에서 모델 레이어 불러오고 그다음에 시퀀셜 모델 선언한 다음에 컨브 베이스를 시퀀셜 모델 선언할 때 그냥 그대로 제일 첫 번째 달아주고 그 다음에 저희 모델 선언하는 거 그대로 이렇게 선언해 준 다음에 그러면은 저희 모델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나온 거에서 요 VGG16 요 부분을 프리즈 시켜가지고 트레인 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엔 trainable 음, 어, this is the number of trainable weights 해가지고 before freezing the conv base 해가지고 conv base를 freezing 하기 전에는 trainable weights가 몇 가지 층에 있는지 이런 건데 여기 아마 개수가 꽤 많은 모양이에요. 30개 정도 있었던 모양인데 이게 트레이너블 웨이츠 요게 한 30개 있었었다면 요 컨브 언더바 베이스 점 트레이너블 폴스로 했잖아요. 여기 요 부분 VGG16 부분을 트레이너블을 폴스로 선언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트레이너블 웨이츠가 4개 정도 남아가지고 훨씬 가볍게 트레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은 제너레이터 부분에서 이미지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이랑 트랜스퍼 러닝을 동시에 사용해 줄 수가 있어요. 트레인 데이터 할 때 이런 기법들을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 제너레이팅을 하겠다. 그 다음에 flow from directory 해가지고 타겟 사이즈는 150, 150 지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잠깐 멈춰 놓을게요. 네, 트레이닝이 완료가 됐고 트레이닝 완료된 후부터 또 더 진행을 해보면은 그래서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후에는 이런 식으로 성능이 되네요. 그래서 보면 트레이닝 셋이 점이고 발리데이션 셋에서 성능이 더 좋네요. 그래서 90% 가까운 성능에 근접하게 되고 기존에 어땠었냐면 기존이랑 비교했을 때는 이게 8% 정도 근데 이게 네, 88%한 이 정도 있었는데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한 90% 정도까지 올라가고 뭐 그러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네. 네, 그러면 파인 튜닝부터는 다음에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으로는 그 트랜스퍼 러닝에서 파인 튜닝 부분을 알아볼 거고요. 요 파인 튜닝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는 일단 붙인 네트워크를 그냥 프리즈 시켜가지고 그냥 붙여서 마지막 레이어 새로 달아가지고 트레이닝 시키고 끝이었잖아요. 근데 뭐 만약에 데이터가 어느 정도 많고 이러면은 요 파인 튜닝 부분에서 요 마지막 레이어 정도를 다시 풀어줘가지고 더 재트레이닝하고 뭐 하는 식으로 하면은 성능을
알려줄 수 있을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파인 튜닝을 좀 해보는데 그 파인 튜닝 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VGG16을 붙였고 이렇게 커스텀 레이어 하나 붙여가지고 트레이닝을 완료했고요. 이걸 트레이닝 완료한 후에 요 그 앞 단계의 컨볼루션 블락 5 정도를 다시 그 트레이너블로 풀어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그 모형 성능이 어떤지 그렇게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좀 파인 튜닝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 스텝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첫 번째로 add your custom network on top of an already trained base network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VGG 네트워크 뒤에다가 저희 그 커스텀 트레이너블 네트워크 붙였잖아요. 예,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freeze the base network. 그래서 그 VGG16 베이스 네트워크 프리즈 시킨 거 이미 했고 그 다음에 train the part you edit. 여기 그 새롭게 저희가 붙인 댄스 레이어들 있잖아요. 이 부분 트레인하는 거 여기까지 지금 했죠.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인 튜닝 부분은 unfreeze some layers in the base network.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프리즈 시켰던 베이스 네트워크 VGG16에서 요 어떤 그 부분, 그 보통은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들을 unfreeze 시켜요. unfreeze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jointly train both these layers and the part you edit. 그래서 jointly train을 여기 그 unfreeze 시킨 애랑 그 지금 add 시킨 애들을 jointly train 시켜가지고 성능을 어떤지 보는 거예요. 지금 예제에서 저희가 1번부터 3번까지는 했으니까 이 부분만 더 하면 되고요. 이 부분을 하는 방법이 이 코드로 하면 돼요. 그래서 conv base trainable을 true로 바꾼 다음에 그래서 conv base 여기 앞에 conv base 부분을 trainable을 true로 바꾸고 그 다음에 for layer in conv base layers conv base에 있는 모든 레이어들을 돌면서 레이어 이름이 block5 underbar conv 1이면은 set trainable을 true로 바꿔가지고 그 레이어들을 돌 때 set trainable이 만약에 이게 true면은 layer.trainable을 true로 바꿔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면 layer.trainable을 false로 해라 해서 프리즈 시키라는 거죠. 요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모형 트레이닝 한 부분 컴파일이나 뭐 이런 부분은 별 특이사항이 없어가지고 한번 예제를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파인 튜닝 부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 테고요.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렇게 그 VGG16 레이어를 달았을 때 저희가 지금 마지막 레이어 하나 달아줬었는데 이렇게 마지막 레이어 하나 단 다음에 앞에까지 프로즌 시킨 다음에 뭐 요거 트레인 해주고 뭐 이런 거 설명했었는데 이 파인 튜닝에서는 이렇게 앞에 거 한 단계 전 정도까지 프리즈 프리즈를 풀어준 다음에 트레이너블로 해준 다음에 트레인 시키는 약간 그런 절차고요. 그 절차에 대해서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 설명이 돼 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요거를 할 때 컨브 베이스를 찍어줘가지고 레이어 이름들을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VGG16의 네트워크 구조를 한번 이렇게 쭉 확인해 주면서 저희가 트레이너블로 바꿔주고 싶은 부분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블락 5 컨브부터 블락 5 풀까지 얘네들을 트레이너블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실 요 레이어 이름 친 다음에 트레이너블 해서 그 true로 바꿔줘도 되는데 그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여기서 보면 일단 conv base trainable을 전부 true로 바꿔줘요. conv base trainable을 전부 true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set trainable을 false로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conv trainable이 여기 모든 레이어들이 trainable 한 거예요. 그 다음에 set trainable 변수는 false로 해줬고 for layer in conv base layers 그래서 conv base에 있는 레이어 이름들을 가져온 다음에 그 해당 레이어에 이름이 블락5 언더바 컨브 1이면은 set trainable을 false에서 true로 바꿔주는 거고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조건문에서 if set trainable 요게 true가 아니면은 else 부분에서 layer.trainable false니까
지금 저희가 트레이너블을 전부 true로 바꿔놓은 거를 이걸 false로 바꾸겠다는 건데, block5 underbar conv 1이 나오기 전까지 전부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트레이너블을 true로 해줬고, 그 다음에 set trainable을 false로 해줬고, 그 다음에 이 레이어들을 뒀는데, 이 레이어들이 block5 underbar conv가 아니면은 layer.trainable을 계속 false로 하다가 결국 이렇게 쭉 가다가 block5 conv 1을 만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if layer.name이 block5 conv가 나오면은 그때 set trainable 변수를 true로 바꿔주게 되는데, 이게 true로 바뀌게 되면 그 바뀐 이후로부터는 if set trainable 이 부분이 true잖아요. true니까 layer.trainable도 true. 그러니까 block5 conv 1 요거를 만나면은 요게 true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다 true니까 얘네들이 전부 그 block5 conv 1부터 그 뒤에 애들이 전부 trainable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 코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모델 트레이닝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네, 이 살짝 결과를 보면요, 이게 사실 그 예제를 제가 조금 건드려서 그런지 원하는 그림처럼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딥러닝 with 파이썬 예제 그림인데 원래는 이렇게 나오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트레이닝 앤 발리데이션 셋에서 이런 정도로 나오고, 그러니까 스무스드 트레이닝 애큐리시가 요게 아니라 요거부터 봐야겠구나. 네, 트레이닝 앤 발리데이션 애큐리시를 봤을 때 트레이닝 애큐리시가 이 정도 되고 발리데이션 애큐리시는 0.97, 0.98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저 정도 돌렸을 때 결과를 보면은 발리데이션 애큐리시가 지금 스무스드 버전인데 이거 보면은 한 94%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노트북 예제보다는 조금 성능이 잘 안 나오는 편이긴 한데요. 이게 이게 버전이 텐서플로우 버전이 요 노트북 예제가 만들어졌을 때가 1.14 버전인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앞 버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쓰는 거는 텐서플로우 2.1 버전이고요. 이게 버전이 바뀌면서 옛날이랑 바뀐 게 이 러닝 레이트, 디폴트 러닝 레이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에포크 넘어가면서 학습할 때마다 요게 디폴트로 러닝 레이트 몇씩 떨어질지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한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셋이 저 같은 경우엔 구글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셋을 구글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았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조금 다른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무튼 정확하게 똑같은 결과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그 트랜스퍼 러닝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요 파인 튜닝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요 해당 예제에서는 성능이 그래서 97%까지 올라가지고 잘 된다. 트랜스퍼 러닝 해서 파인 튜닝 하면 잘 된다. 약간 이런 걸로 결론이 났고요. 요 예제들 같은 경우에는 텐서플로우 여기서 또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제가 그 다른 그 화면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책에서 나온 그 예제를 살펴보면서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근데 이 책에서 나온 예제 외에 사실 텐서플로우 웹사이트에 그 텐서플로우 2.1 버전에서 트랜스퍼 러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더 잘 설명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냐면 일단 거의 비슷한 내용의 예제를 모바일넷을 사용해가지고 트랜스퍼 러닝으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부분 튜토리얼이 한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TF 허브라고 있어요. 그 텐서플로우 허브 통해서 트랜스퍼 러닝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예제로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텐서플로우 튜토리얼 들어가 보면 이미지 쪽에서 TF 허브를 사용한 전이학습이랑 사전학습된 CNN을 사용한 전이학습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고요. 여기서 사전학습 CNN을 사용한 전이학습 이 부분이 저희 텍스트북 예제랑 상당히 유사해요. 사실 약간 업데이트된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텐서플로우 2.1 환경에 맞게 업데이트된 버전이라고 볼 수 있고 해당 노트북을 그냥 살짝 따라가 보면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여기 그 개 고양이 그림을 받아왔고요. 거의 비슷하니까 코드를 따라가기보다는 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네, 여기서 베이스 모델 트레이너 네, 여기서 이 필요한 모듈들을 읽어왔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로세싱에서는 데이터를 로드를 하는데 이렇게 또 새롭게 업데이트된 부분 중에 하나가 텐서플로우 데이터셋 포맷이 있어요. TFDS 포맷이 있고요. TFDS 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와요. tfds.load 해가지고 catch vs dogs 데이터를 지금 그 뭐냐 텐서플로우에서 저장된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는 거고요. 이 데이터를 raw underbar train, raw underbar validation, raw underbar test로 해가지고 스플릿을 트레인 80%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 이 데이터들을 갖고 오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다운로드를 한 후에 보면은 요 raw underbar train이랑 이런 애들이 이미지 콤마 라벨 형태로 저장돼 있어요. raw underbar train 얘가 이미지랑 라벨 이런 식으로 구분돼 있고요. raw validation 얘도 그렇고요. 요게 이미지 쪽 부분이고요. 요게 라벨 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미지 라벨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그 얘네 그림에 대한 매핑을 네, 일단 맨 처음은 일단 그림을 살짝 비주얼리제이션을 해주네요. 그래서 raw underbar train 해서 take two 해서 이미지 라벨 raw underbar train에서 그 지금 요게 이미지랑 라벨 두 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림 두 장을 뽑아가지고 그 이미지 라벨 해서 figure plot 이미지 한 다음에 거기 타이틀은 라벨을 닫아가지고 더그 이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더그 이미지 이렇게 두 개를 그려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요 그 포매팅 데이터 해가지고 이미지 사이즈를 요번엔 160으로 할 거고요. 여기 format example이라는 펑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format underbar example이라는 펑션이 이미지랑 라벨을 그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인풋 그 이미지 같은 경우에 일단 이미지를 이렇게 받아오고 리사이징을 127.5로 나눈 다음에 1을 빼주는 식으로 리사이징을 해주네요. 그래서 리사이즈를 이번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도록 리사이징을 해줄 거래요. 기존에는 0에서 1 사이였는데 이 부분 좀 다르죠. 뭐 이렇게 하는 게 최근에 더 잘 된다고 알려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리사이징은 이런 식으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그 이미지 데이터를 리사이즈 해주는데 지금 요 이미지 그림들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희 예제에서는 150, 150으로 리사이징을 해줬었는데 여기서는 160, 160으로 리사이징을 해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함수를 이런 식으로 디파인을 한 다음에 텐서플로우 데이터셋 형태에서는 그 데이터 .map 한 다음에 그 함수를 적용하면은 요 raw train 요 raw train 데이터에 요 format underbar example 요 함수 디파인한 함수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train set, validation set, test set을 정리해요. 그래서 train set, validation set, test set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32로 했고 셔플 버플 사이즈 뭐 1000으로 했고 요거는 뭐 셔플 할 때 쓰이는 것 같고요. 트레인 네. 그래서 트레인 배치스, 발리데이션 배치스, 테스트 배치스 해가지고 배치들 정의를 했고 네, 그래서 배치 데이터가 어떤 형식인지 살펴보면은 이미지 언더바 배치스에서 쉐이프 살펴보면 32, 160, 160, 3 그래서 사이즈가 160, 160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배치 사이즈 32개씩 텐서 받아오고 있고요. 그래서
create the base model from the pre-trained convnet 해가지고 tf.keras.application.mobilenet2 이번엔 모바일넷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모바일넷에서 input shape는 이미지 쉐이프로 해줬고 이게 그 160,160,3 그 다음에 include tab은 false로 해줘가지고 저희가 convolutional network 부분들만 가져오겠다는 거고 weight는 이미지넷 그 데이터 이용해서 학습한 데이터 웨이트 갖고 오겠다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바일넷의 모바일넷 모형 베이스 모델을 모바일넷 모형으로 해가지고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피처 배치는 베이스 모델에 이미지 배치를 넣어가지고 요 피처 배치를 출력을 해주면은 이게 32,5,5,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피처를 뽑고 싶으면은 요 베이스 모델에다가 이미지 배치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바로 나오는데 이게 텐서플로우 2.1 버전으로 업데이트 돼가지고 예전 1.x 버전에서는 아마 안 됐었던 기능인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도 피처 익스트랙션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엔 이게 트레이닝을 시킬 때 모형을 시퀀셜한 형태로 예, 시퀀셜한 형태로 다 넣고 트레이너블을 그 true나 false 이런 걸로 조절을 해가지고 프리즈를 시켜요. 그래서 freeze the convolutional base 있는데 베이스 모델 점 trainable 해가지고 이 부분을 false로 해줬고요. 예, 베이스 모델이 요 모바일넷 2인데 얘를 트레이너블을 false로 해줬고 그 다음에 요 베이스 모델 서머리를 보면은 요게 모바일넷 구조고요. 모바일넷 구조가 있고 이 모바일넷 구조 뒤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적용시킨 다음에 그 마지막 레이어를 보면은 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 레이어를 보면은 5,5,1280이잖아요. 이 5,5,1280인데 마지막에 예고를 플래튼 시키면은 5 곱하기 5 곱하기 1280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5 곱하기 5 부분의 맥스 값만 에버리지 값을 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해 가지고 마지막 레이어가 5, 5, 요런 5, 요게 필터 개수가 1280개 있는데 요 5, 요 매트릭스별로 에버리징 풀링을 해가지고 요 5, 매트릭스별로 값이 한 개가 나오게끔 그런 식으로 하면은 1280개의 값들만 뽑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 사이즈는 32개니까 요 32개에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했으니까 5, 1280이 1280으로 이렇게 에버리징 풀링 되고요. 그렇게 된 거를 네, 얘를 모델에서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이어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정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그냥 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랑 댄스 원 요거를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어도 돼요. 여기서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정의를 해서 넣었네요. 네. 지금 여기서 프리딕션 레이어랑 글로벌 에버리지 레이어 얘네 둘을 더 집어넣어 준 거예요. 베이스 모델 넣었고 글로벌 에버리지 레이어 넣었고 그 다음에 프리딕션 레이어 넣었고 그리고 요 프리딕션 레이어나 글로벌 에버리지 레이어 넣었을 때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궁금하니까 요 피처 배치 에버리지 해가지고 글로벌 에버리지 레이어에 요 피처 배치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 요 코드들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요 사이즈나 요런 거에 헷갈림이 없다 이러면은 요 천 라인 글로벌 에버리지 레이어는 요거다 아니면 프리딕션 레이어는 요거다 요렇게 선언한 다음에 여기다 바로 집어넣어줘도 되고요. 그 글로벌 에버리지 레이어 요 부분을 그냥 요거만 써도 돼요. 그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2D 그 다음에 요 뒷부분 프리딕션 레이어 요 부분을 그냥 댄스 1 이렇게 해서 댄스 1으로 바꿔가지고 해줘도 돼요. 사실 요게 그 앞에 예제에서 안 봤던 거라 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사실 아까
저희가 다 다뤘던 모형이랑 똑같은 그런 거고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이 부분만 조금 다른데 이게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이 부분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플래튼 레이어로 플래튼 시킨 다음에 모형 다는 거보다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으로 풀링해 주는 게 파라미터 수 면으로도 이득이고 성능 자체도 거의 비슷하거나 좋은 경우가 많아서 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은 저도 되게 자주 써요. 그래서 마지막 레이어에서 이렇게 그 CNN 모형 만들 때 이 마지막 레이어까지 이렇게 줄여주다가 이 적당히 많이 줄어들었을 때 이 마지막 레이어를 플래튼 안 시키고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으로 합쳐주는 거 그런 거 나쁘지 않아요. 요거 써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 하는 거는 뭐 RMS 프롭이랑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써가지고 모델 디파인 한 다음에 뭐 트레이닝 시켜주면 되고 그래서 트레이닝 했을 때 뭐 어떻게 되더라 이런 게 나오겠죠. 러닝 커브 보면은 트레이닝 앤 발리데이션 애큐레이시 해가지고 애큐레이시가 94% 정도 나오는 거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파인 튜닝 부분에서는 파인 튜닝 부분도 파인 튜닝 부분에서 또 여기도 비슷하죠. unfreeze top layers of the model 한 다음에 거기 trainup을 풀어줘가지고 여기는 풀어주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썼네요. fine tune at fine tune at을 100으로 해가지고 fine tune from this layer onward. 지금 요 모바일 넷 같은 경우엔 네트워크가 더 크거든요. VGG16보다 더 크고 그러니까 100번째 레이어 이후를 전부 파인 튠 하겠다는 것 같고요. 이 베이스.점 레이어스 해가지고 첫 번째 100번째까지를 트레이너블을 폴스로 하고 그러니까 베이스 모델 트레이너블을 전부 true로 풀어준 다음에 첫 앞에 100개를 layer.trainable을 false로 닫아줘요. 그래서 number of layers in the base 모델에서 155개인데 앞에 100개를 trainable을 false로 해가지고 고정해주고 그 뒤에 55개랑 그 다음에 저희가 단 커스텀 레이어 그 부분 정도만 트레이너블로 해가지고 트레인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트레인을 시키면은 결과가 한 97%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네, 발리데이션 셋에서 트레이닝 애큐러시랑 발리데이션 애큐러시 볼 수 있는데 이 정도 성능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면서 그 CNN 사전 학습된 CNN을 활용한 CNN 부분을 끝내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텐서플로우 허브를 사용한 전이학습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허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텐서플로우 허브에 이미지, 텍스트, 비디오 등등 여러 가지 그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들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허브예요.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 예를 들어 보면은 이미지 데이터의 클래시피케이션 봐서 보면은 여기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거 보이죠? 이런 거 그 예를 들어 모바일넷 클릭해서 보면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 간단한 예제랑 뭐 자세한 설명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읽어보고 사용하면 되고요. 여기 저희가 모델을 읽어올 때 이 모델을 시퀀셜로 해서 정의를 하잖아요. tf 캐럿.점 시퀀셜로 모델을 정의를 하는데 그때 이 모델을 허브.keras layer 이렇게 해서 받아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모델을 받아온 다음에 m.build 이렇게 하면 input shape를 160,160,3으로 해가지고 input shape를 해서 빌드하겠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포 러닝 한번 요거 그 정리학습해서 사용해서 한번 보면은 여기 그 노트북이 있고요. 노트북에서 먼저 그 관련 모듈들을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서 클래시파이어 URL 해가지고 TF 허브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주고 게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사실 이거랑 똑같아요.
요 m이 tf.keras.sequential 해가지고 허브 keras 레이어 해가지고 요 URL로부터 모델을 다운받잖아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엔 모바일넷 v1 요거고요. 여기서 사용한 예제도 사실 모바일넷 v2예요. 그래서 모바일넷 v2 URL로부터 클래시파이어를 tf.keras.sequential로 해서 받아오고요. 여기서 조금 다른 거는 요 허브 예제에서는 m.build 사용해가지고 인풋 쉐이프를 정의했다면 인풋 쉐이프를 그냥 인풋 쉐이프 옵션에서 정의해도 돼요. 인풋 쉐이프를 이미지 쉐이프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여기 3 한 다음에 여기를 이미지 쉐이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도 되죠. 이게 저희한테 더 익숙하니까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하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뒤에 예제 만약에 원래 썼던 방법대로 하는 게 코드가 있으면은 안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원래 있는 대로 해서 돌리도록 할게요. 원래 있는 대로 해서 돌리고 그 다음에 싱글 이미지를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판별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대요. 그래서 이게 그레이스 후퍼라는 사람인가 봐요. 그레이스 후퍼라는 사람 그림을 갖고 와가지고 요 그림을 저희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 이미지넷 컴피티션 참여했던 네트워크에 돌렸을 때 이 그림을 뭐라고 판별하는지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레이스 후퍼를 다운받아왔고 그 다음에 그레이스 후퍼를 mp.array 그레이스 후퍼로 해서 255로 나눠가지고 요 그림을 정리해주면 224, 224,3의 그림이 되고요. 요 그림을 classifier.predict 해가지고 그 그레이스 후퍼 그림을 넣고 그림을 넣은 다음에 그 argmax가 어느 부분에서 되는지 해가지고 predicted class를 알아보고요. 653번째 그러면 653번째 라벨이 어떤 라벨이었는지 해가지고 알아보면은 prediction이 military uniform이래요. 그래서 뭐 맞네요. military uniform 입은 아무튼 이미지넷 라벨로부터 그래스호퍼 그림을 넣어가지고 어떤 prediction을 주는지 보면은 military uniform이 나온다. 라는 거를 알아볼 수 있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트랜스퍼 러닝 해가지고 그림에 사용해도 되고요. 트랜스퍼 러닝에서 그러니까 TF 허브 그 모형으로부터 트랜스퍼 러닝을 적용해가지고 좀 더 트레이닝을 해보고 싶다 이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예제로 flowers 데이터셋을 사용했대요. 그래서 flowers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꽃들의 그림들이 있는 자료예요. 꽃들의 그림들이 있는 자료고 이미지 제너레이터는 255로 나눠가지고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해줬고 이미지 제너레이터에서 flow from directory 네 이미지 shape 해서 나오는 그림들이 224, 224,3으로 나오게 되고요. 라벨 같은 경우엔 5가지 라벨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이미지 그래프들에 대해서 저희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를 돌려가지고 얼마나 맞추는지 한번 그림을 본 건데 지금 보면은 result 언더바 배쉬에서 classifier.predict에서 이미지 배치 그 이미지 배치가 지금 32개 받아왔잖아요. 요 32개 받아온 이미지 배치를 프리딕트 해가지고 요 클래스 라벨이 뭐라고 나오는지를 살펴봤고요. 그럼 이미지넷 1000개의 그 클래스에 대해서 프리트레인드 된 모바일 넷으로 각각의 그림이 뭐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요건 컵, B, C 어쩌고저쩌고, 데이지 네, 뭐 많이 맞추는 것 같아 보이네요. B 있고 선글라시스 이건 그렇죠. 선글라스 쓴 사람이 있네요. 네, 상당히 재밌게 맞추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데이지, B 뭐 이러는데 사실 이게 꽃 5가지 꽃 그림이라고 하니까 원래는 꽃 이름이 나왔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에 맞게
다시 트레이닝을 여기 결과가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모델이 데이지를 제외한 모든 것에 대비해 학습한 클래스가 아니라는 것을 고려하면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엔 5가지 라벨로 꽃에 대한 그런 거를 학습시키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음, 그 헤드리스 모델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모델을 아까 공부했었던 트랜스퍼 러닝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헤드리스 모델을 이렇게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헤드리스 모델을 받아와가지고 적용시키면 1280개의 벡터가 반환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터 레이어에 트레이너블을 false로 해가지고 그 피처 익스트랙터 쪽에 있는 것들은 프리즈를 시키고요. 그래서 모델 tf.keras 시퀀셜 한 다음에 피처 익스트랙터 레이어 이 부분은 그러니까 트레이너블 그 프리즈된 레이어고 그 다음에 덴스 레이어 마지막에 하나 달아가지고 넘클래시스가 이미지 데이터 넘클래시스가 그 5개 그렇죠? 아까 꽃 그림은 5개 있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5개짜리 닫아가지고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프리딕션 쉐이프는 그러니까 여기 5개 나오게끔 그래서 학습시킬 건데 지금 그 카테고리가 5개니까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로스 펑션으로 사용해 줘야 될 거고 그러니까 바이너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학습을 시키는데 배치 스태츠 콜백스 이게 뭘까요? 이제 2세대만 학습시키세요. 이 부분의 예제가 새롭게 작성된 것 같아가지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제를 짧게 유지하게 오로지 2세대만 학습시키세요. 지금 2개만 학습시켰네요. 이게 에폭인가 봐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학습을 시켰고요. 콜백 스태츠 여기 콜백 옵션에서 언제 어떤 콜백을 사용할 건지 이런 거를 정의해 줄 수가 있고요. 네. 요 콜백 옵션에 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accuracy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예측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아까처럼 그림들을 그려가지고 확인해 보면은 이게 로스군요. 컵이 아니라 요 꽃 이름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꽃 이름 5개에 대한 게 나오게끔 해가지고 뭐 튤립스 해서 빨간 애들이 틀린 애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텐서플로우 허브 통해서 기존의 프리트레인드 된 네트워크들 중에 되게 잘 되는 것들을 가져와서 학습하는 그런 것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학습시키는 것 쪽에서 여기까지 요약을 살짝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CNN 쪽으로 해가지고 이미지 데이터 트레이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배워보았고요. 그래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가 best type of machine learning models, 컴퓨터 비전을 위해서는 제일 좋은 모형이다. 약간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on a small dataset
overfitting will be the main issue. Data augmentation is a powerful way. 그러니까 데이터가 조금 적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경우에 overfitting이 되게 그 큰 이슈일 텐데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기법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 데이터에 있어서는 요런 조그만 데이터에서도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It is easy to reuse an existing component on a new dataset via transfer learning. 그러니까 음, 그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기존에 잘 되는 많은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그런 게 있으면은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해당 그 문제를 푸는데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미지넷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1000만 장 이상의 데이터에 라벨도 1000개 정도 되는 그런 커다란 이미지셋에 대해서 트레인 시켜놓은 프리트레인드 모델들이 많이 존재하고요. 그런 프리트레인드 모델들은 다른 이미지 종류 분석 기법들을 행할 때 그 트랜스퍼 러닝을 활용해서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를 가져와 가지고 학습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와 함께 그 트랜스퍼 러닝과 함께 you can use fine tuning. 그러니까 아까 배웠던 그 pre-trained 네트워크에서 마지막 부분들을 좀 풀어가지고 다시 트레이닝하는 식으로 이런 fine tuning을 사용하면은 약간의 퍼포먼스 부족한 게 있는 부분들을 더 끌어올려가지고 더 조금이라도 좀 더 좋은 모습 모형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라는 정도를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챕터 5.4는 Visualizing what Components Learn 이라는 토픽인데요. 그러니까 딥 러닝이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딥러닝이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많이 불리기는 하는데 요 시각 쪽 관련해서는 이 블랙박스 요런 거에 대해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The representation learned by ConvNets are highly amendable to visualization. 아무래도 시각 쪽 데이터다 보니까 이게 뭘 학습하는 건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에 대한 그런 게 가능했고요. 그래가지고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Visualizing Intermediate Convolute Output 해가지고 그 중간 단계의 아웃풋을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Visualizing Convolute Filters, 그 다음에 Visualizing Heat Maps of Class Activation in an Image. 이미지에서 어디가 액티베이트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 요거 세 가지 토픽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어, 네, 요거에 대한 노트북 설명 같은 경우에는 요번 주에도 사실 그 노트북 예제를 여러 가지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그 좀 더 천천히 나가자는 의도에서 이번 주에는 그 제가 설명드렸었던 노트북들이랑 텐서플로우 그 튜토리얼 페이지에 있는 트랜스퍼 러닝 예제 파일 그런 것 그 좀 공부를 주로 해보시고요. 요 5.4 노트북 설명은 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노트북 대신에 그 페이퍼를 하나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비주얼 그 Visualizing and Understand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라고 해가지고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 무엇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그런 리서치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어, 지금 이런 네트워크 구조가 있고요. 이런 네트워크 구조가 있는데 요 네트워크에서 요 첫 번째 필터, 두 번째 필터,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 각 레이어에서 무엇을 학습하고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 페이퍼에서 한 게 뭐냐면 그 Pick a unit in layer 1, find the 9 images that maximize the unit's activation. 그래서 레이어 1에서 요 액티베이션이 있는데 요 액티베이션을 맥시마이즈 해주는
이미지들을 고른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이미지에서 요 레이어 1에서 액티베이션을 맥시마이즈 해주는 이미지들이 요 레이어 1이 잘 찾는 그런 이미지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림들이 뽑히는지를 알아본 거고요. 그래서 레이어 1에서 유니츠 액티베이션을 맥시마이즈 해주는 이미지들을 살펴보면 요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뭐 대각선들 뭐 요런 것들 뭐 초록색 뭐 요런 거 이런 종류를 첫 번째 레이어에서 디텍트하는 애들이라는 거고요. 음, 그래서 요 첫 번째 레이어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뭐 다른 레이어들에서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지를 시각화시켜 줘 봤고요. 그러니까 요런 그림들이 첫 번째 레이어에서 잘 디텍트 되더라 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약간 더 복잡해졌죠. 약간 동그란 것도 보이고 뭐 노란색 뭐 줄무늬들도 보이고 여기 사각형들도 보이고 조금 더 복잡한 구조들을 디텍트하고 있고요. 레이어 두 번째에서. 그 다음에 레이어 세 번째 가니까 이제 더 복잡해졌어요. 뭐 격자무늬라든지 좀 더 복잡한 뭐 바퀴라든지 좀 더 복잡한 모형들을 디텍트하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레이어 4, 레이어 5 이제 점점 복잡한 거를 디텍트하게 되죠. 어떤 레이어는 개들을 디텍트하네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뭐 새를 디텍트하는 것 같고요. 새 다리를 찾는 건지, 네, 아무 이런 거가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레이어 5번에서는 뭐 요런 걸 디텍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레이어별로 보면은 그 각 레이어가 액티베이션 되는 그런 게 어떤 특징들을 발견해서 알려주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이런 결과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낮은 단계 레이어에서는 좀 더 단순한 거를 보고 레이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복잡한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뭐냐, 컨볼루셔널 네트워크가 어떤 것을 보여주는지 해서 준비된 슬라이드 내용을, 준비된 주피터 노트북 부분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